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현대 한옥에 대한 한옥의 현대화에 대해서 뭐 정부나 지자체 이런 곳에서 굉장히 부터 시작해가 지원도 많이 하고 또 많은 또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옥의 건축법의 그 한옥의 정의에 보면은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지붕틀이 나무로 짜여진 전통 기와가 이어져 있는 집, 그에 부속하는 집, 뭐 이렇게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 이제 집을 지금도 그런 집들을 많이 짓고 있죠. 이게 이제 한옥이 이제 살림집으로, 주택으로 좀 활성화돼야 민간이 주도해서 가야 이렇게 이제 쉽게 발전이 되는데, 간에서 주도해서 이 지원금을 주고 해서 이렇게 지어라고 자꾸 이렇게 계속 가서는 발전이 너무 더디고, 그에 대한 어떤 성과 또한 적다는 거죠. 우리가 한옥 하면은 일반인들은 한옥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만은 실제 한옥을 지원해주고 지어라 해도 잘 안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한옥을 주택으로 지으려면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는 거죠. 문제점. 그걸 주택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아직 많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챙겨봤어요. 문제가 뭐가 아직까지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그 어떤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점, 이거 이제 한옥을 많이 안 짓는다고 생각하면은 정부에서는 일반 아마 지자체에서는 갈 겁니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불편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집은 하나의 재산이거든요. 재산이면은 좀 경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집 짓는 땅이라 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좀 비싼데 수천만 원씩이라 하지 않습니까? 한옥 그거 주로 1층으로 짓잖아요. 한옥은. 혹가다 2층쯤에 넣고 이렇게 짓는데 1층으로 지어서 지금 타산이 맞나 이거죠.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이상 지원해줘도 안 짓는다는 겁니다. 돌목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높이 지을 수 없는 데는 짓겠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거기에 따른 또 비용은 또 많이 들잖아요, 그게. 그 돈을 뭐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 지원해줘도 별 의미가 없다고 안 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내가 보기엔 취약해요.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방범이에요, 방범. 한옥은 우리가 보면 집이 이 안팎으로, 그러니까 이 돌아가미 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과 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알게 모르게. 마당과 대청과 뒤뜰과 이렇게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 보면 주변에 보면 창이 안 날 수 없잖아요. 그 일이 바깥 풍경을 다 이렇게, 그게 멋인데. 그러니까 그 창이 많이 나는데 그 창을 물론 뭐 요즘은 좀 개선해서 좀 단단한 창도 나무로 된 뭐 시스템 창도 달고 하지만은 사생활이 굉장히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프라이빗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챙겨줘야 됩니다. 아파트도 들어가면은 현관 있고 안에 중문 있고 또 들어가면은 뭐 거실 주방에 각 방에 자기 방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불편하고 기능이 떨어진다는데, 불편하다 하니까 뭐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서 가지고 대청으로 가고 문지방을 넘어 다니고 이런 게 불편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 또 많다는 거죠. 한옥의 어떤 아름다움에 조금 불편한 거는, 그런 거 불편을 즐기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한 게 뭐냐 하면은 설비 시설, 뭐 욕실을 넣는다든가 에어컨을 단다든가, 특히 요즘 북방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북박이 같은 게. 그런 것이 제대로 마음대로 만들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가구를 사면 현대 가구들은 다 그거 부피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놓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공간 활용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옥이 불편하고 아직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그것 또한 단열도 굉장히, 단열이 잘 된다고 하지만은 그 나무 20cm가 있고 그게 단열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이에 단열재를 넣는다 하더라도 틈새가 있고 공기 유동에 의한 그 어떤 단열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나무는 단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창호 또한 나무에 닿으니까 굉장히 그 안정감이 떨어지죠.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나무는 언제나 변하니까. 그리고 관리도 이게 비바람이 치고 매년 뭐 이렇게 칠도 해줘야 되고, 또 변색이 잘 되거든요. 변색 관리 옳게 안 하면 흉하게 보이고,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또 거기다가 또 점포 같은 거, 점포세를 주면은 점포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매점 했다가 뭐 카페 했다가 음식점 했다가 전시장 했다가 막 이렇게 계속 인테리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변화에, 그 내부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이 뒤쪽에 이 집이 보이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현대 한옥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의 법령에 보면은 한옥 전통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이런 형태의 집들인데, 단지 이제 한옥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 뒤에 집이 현대 재료를 좀 더 썼다는 거예요. 현대 재료를 기능을 필요해서 더 썼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현대 그 한옥도 보면은 그 나무하고 기아장 빼고는 현대 재료를 안 쓸 수 없거든요. 다 씁니다. 뭐 벽체, 단열재 다 넣어야 되잖아요. 바닥 콘크리트잖아요. 다 거기 되는 뭐 설비 재료 전부 다 인공 재료지, 뭐 그게 뭐 조선시대에 쓰던 재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한옥 전통 양식은 재료를 더 쓰느냐 덜 쓰느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차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 곳에 현대 재료를 조금 더 씀으로써 아까 같이 경제성, 방법, 기능, 불편한 거, 관리 모든 게 이 문제점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옥 전통 양식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한옥도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법에는 한옥 등 건축 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한옥이 있고 한옥 전통 양식이라는 게 두 개의 그런 어떤 구조가 딱 있어요. 한옥 전통 양식도 지자체에서 협조하고 지원하고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법령에.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발전이 없죠. 그런 한옥도 살림집으로 살도록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지금 한옥은 그렇다고 옛날 한옥을 그대로 뭐 또 이렇게 완전히 바꾸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그대로 감화된다는 거죠. 지금도 발전시켜 감화되고 또 문화재 쪽에 또 작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현대된 한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 한옥 전통 양식이라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원도 좀 하고 혜택도 주고 혜택하면 이제 뭐 양도세 뭐 이런 거 뭐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이런 데 이제 혜택을 주고 또 기와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 장려하는 쪽으로 가면은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집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성이 있고 관리가 쉽고 쉽게 이제 주택 소비자에게 뭐 매매라든가 이런 게 쉽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집을 짓고자 하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집을 지어놓고 보면은 주로 상당히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 한옥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이제 계속 지원으로만 이 건축 한옥 건축 자산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다. 결국은 민간이 동원돼서 문화를 우리 한옥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 이렇게 드려봤습니다.